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화해서 패밀리닷컴입니다. 장익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장화경입니다. 네, 오늘 통계 보니까요. 네. 여성이 남성을 볼 때 가장 집중적으로 보는 곳이 21세기 최근 어딘지 아세요? 글쎄요, 모르겠는데요. 눈, 코, 입, 눈? 예. 허리? 아니에요. 종아리. 종아리를 네. 여자들 보면 그러니까 이제 몸 중에서 얼굴하고 종아리만 내놓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네. 이제 배꼽도 내놓고 다니는 배꼽은 좀 아닌 것 같고 종아리가 날씬한 사람들이 1등미는 아닙니다. 그렇죠. 네. 네. 근데 종아리 요즘에 그 두꺼운 피 같은 거, 이 핏줄 같은 게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네. 어떤 분들은 어떤 아주머니는요 한 50년 동안 치마를 입고 다녔다. 어머님들 중에서 치마 못 입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이 네. 하지정맥이죠? 네. 예. 자, 오늘 치료를 위해서 네, 선생님 모시고 모셨죠? 계시죠. 함해외과의 장성광 원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종아리 예쁘게 해주세요. 네. 자, 저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방송입니다. 예,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전화번호 031이고요. 031-781-2985번으로 전화 주시면 하지정맥류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031-781-2985번입니다. 지금 그림 보니까 막 꼼투들 그 뱀 같기도 하고 지렁이 같기도 하고 저러고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네. 근데 남성분들은 나는 그냥 힘이 세, 그러고 사신 것 같은데 예. 저게 질병이었던 사실이죠. 그렇죠. 네. 자, 이제 이름하여 하지정맥류라는 질병인데요. 그렇죠, 선생님? 네. 자, 많이 안 알려진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요. 예, 이 하지정맥류란 어떤 건지 좀 알려주시거든요. 예, 그 하지정맥류라는 거는 그 다리 피부 밑에 있는 그 정맥혈관들이요. 이게 팽창되고 부풀어가지고 이제 구불구불 튀어나와서 보이는 건데 네. 일종의 그 혈관 기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혈관 기형. 예, 늘어나지 않아야 될 혈관들이 늘어난 게 되겠고요. 그로 말미암아 그 다리 혈액순환의 장애를 초래하는 일종의 혈관 질환이 되겠죠. 네. 여러 가지. 저 오래 놔두면 어떻게 되나요, 저거? 그냥 놔두면. 점점 더 퍼지고 확산되고 더 심해지는 경우에는 극단적으로 합병증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합병증이란 그 최위 합병증. 여러분, 실적으로 가장 위험한 합병증이라는 거는, 우리 그 고인물이 썩듯이 고인피는 엉겨 붙게 되는데요. 썩게 되죠. 예, 굳어진 그 피들이, 네. 혈관을 따라 돌다가 다리에 있던 그 피떡이, 굳어진 피가 몸 어디론가 가서 혈관을 막아버리면. 그 심장이나 머리로 가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머리로 가면 흔히 얘기하는 푹 막듯이 혈전증이 오게 되고 심장에 마르면 심근경색이나 심장마비까지 올 수 있고 네. 가장 흔히 제일 잘 걸리는 곳은 폐 쪽에 잘 걸리게 되는데 흔히 얘기하는 폐색전증 같은 그런 질환들이 네. 올 수가 있겠죠. 예, 정맥류 무서운 건데 무섭죠. 그냥 놔도 우리 모르고 산단 말이에요. 네. 종아리에 그 핏줄 튀어나오는. 정맥류가 꼭 하지에만 나타나니까 다리 쪽에만 나타나기 때문에 네, 우리 몸 그 하지정맥류. 혈관, 정맥혈관 어디든지 이렇게 늘어나는 거를 류라고 하는데 정맥류라는 게 되게 될 거고요. 네. 그 중에 이제 다리에 생긴 정맥류를 말 그대로 한자로 써서 하지정맥류라고 네. 이제 호칭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네. 그 정맥류나 동맥류 등의 그 다른 혈관계와는 그 다른 구조 기능들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네. 그 다리에 있는 하지정맥은 특징적인 기능 구조를 갖고 있는데 네. 그 특징적인 구조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그 일방통행만 하는 판막 구조를 갖고 있다는 건데요. 그렇죠. 그림을 보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방통행이네? 예. 자, 사진 나오겠죠? 자. 예, 지금 보시는 그림이 그 다리의 정맥혈관의 구조를 대략적으로 그림으로 나타낸 건데, 네. 보시면 다리의 정맥혈관은 근육 속에 있는 깊은 혈관과 피부 쪽에 있는 표재성, 얕은 혈관이 있으면서 서로 군데군데 통해 있게 됩니다. 네. 근데 가장 특징은 피가 한쪽으로 일방통행만 하게 돼 있다는 건데요. 네. 그렇죠. 그 이유는 중간중간 곳곳에 이런 식으로 수문이 있습니다. 판막이 있어서 네. 이 피를 한쪽으로만 흐르게 해줍니다. 마치 댐 같아요. 네, 그렇다고 보시면, 그러니까 동맥이 상수도라면 정맥은 하수도니까 네. 하수도물이 역류하지 않게 중간중간 막아주는 거랑 그래요. 똑같다고 오른쪽도 보시면 마찬가지죠? 됩니다. 예.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원래 올라만 가다가요. 예. 한쪽 방향으로 흐르는데 거꾸로 역류를 하려면 이제 다치면서 막아야 되는데 네. 이게 이렇게 판막이 막아주질 못하고 고장이 나서 역류해서 즉 새는 경우에는 올라갔던 피가 밑으로 도로 새 내려오고 네. 어느 한 압력이 쏠리는 부분이 불룩불룩 붉어지는 이런 것을 하지정맥류를 하게 됩니다. 그 우리 어항 알아요? 고기 잡는 어항? 네. 이렇게 예. 보면 이렇게 생겨가지고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나이 드신 분들은 물고기 싹 들여앉기 이렇게 해서 들여놨는데 이게 다 막혀가지고 잘 못 나오게 생겼죠. 네. 좁아지고 그렇죠. 이렇게 들어갈 때는 이렇게 쏙 들어갔다가 딱 막아주면 못 올라옵니다. 어항은 이게 정상이지만 어. 우리의 다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왜 생기는 건가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정맥 혈관에 일주해지는 그 판막, 밸브가 고장이 나서 막아주질 못하고 피가 역류를 하게 되는 거죠. 예. 그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정맥 내에 있는 판막이 고장난, 즉 판막 부전이 가장 큰 원인이 되겠습니다. 예. 좀 무서운 병인데 지금 여러 가지 원인이 그 원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네. 예, 그 판막이 고장나는 그 원인은 통상 그 혈관 자체에 이상 때문에 생기는 그 원발성, 즉 일착성 판막 부전이라는 게 있고요. 다른 질환들 때문에 그 혈관이 아닌 다른 곳의 혈류 이상 때문에 이차적으로 혈관이 고장나는 이차성 판막 부전이 있고, 그 외에 아까 그 그림에서 보셨듯이 표재성 혈관과 그 근육 속 혈관이 통하는 중간중간 통로되는 그걸 관통정맥 또는 교통정맥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있는 밸브가 고장나는, 판막이 고장나는 경우, 그 외에 이제 그 판막 부전이 되는 거에 혈관이 탄력이 약해져서 자꾸 늘어나거나 예. 또는 판막 자체가 약해되는 뭐 유전성인 그 체질적인 요인이라든가 자세로 인해서 그 다리에 피가 많이 쏠리게 되게끔 되는 압력이 증가되면 만만해도 그 수문이 잘 고장이 날 거고요. 그런 영향들이 뭐 유전성 직업과 호르몬도 있을 수 있겠네요. 예, 직업상 오래 서 계신 분이라든가 또는 특정 호르몬 성분은 밸브와 혈관을 좀 약하게 만드는 성향이 있습니다. 저게 중국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면서요. 미국 사람들하고 서서 우리는 이제 이렇게 그죠? 온도방이라든가. 자식이. 예, 근데 뭐, 국내에서는 아직 정확한 통계가 나왔지는 않았지만, 예. 그 서구 통계를 본다면 성인 인구의 약 30%가 정맥류를 가지고 있다고 할 정도네요. 또 이게 직업이나 유형 그다음에 남성보다는 여성이 더 여성이 많다. 더 많은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예, 통계적으로 보면 여자 한 2-3배 정도 더 많은 거는데, 여자분들 그 호르몬 영향하고 호르몬 예, 또 임시 출산이라는 과정을 겪게 되시기 때문에 여성에게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정맥류를 잃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예, 그 정맥류 유발하는 요인 중에 뭐 환자들이 보통 다 그럼 정맥류 왜 생겼어 이런 말을 네. 많이 물어보시는데 제일 그냥 그 아직 정확하게 뭐 하나 때문에 이게 생겼다라는 생겼다. 딱 밝혀진 건 없는데 네. 제일 흔한 거는 일종의 그 유전적 요인, 흔히들 체질적으로 혈관이 약한 분들이 있고 부모님 그러면 아들, 딸도 예, 100% 유전은 아니지만 유전성 경향이 있습니다. 네. 예, 그런 유전성이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체질적인 문제점이 있겠고 예. 또는 아까 말씀드린 여자분들 같은 경우 임신이라든가 네. 또는 피임약이나 호르몬 치료 같은 걸 하는 경우에 예. 그런 그 에스트로겐이라는 여성 호르몬 자체가 혈관을 약하게 만드는 성격이 좀 있고요. 예. 그다음에 그 아까 말하던 다리 혈관의 압력을 증가시키는 즉 수압을 증가시킬 만한 요인들, 서 있는 자세라든가 비만인 분들 또는 운동 부족으로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다리에 피를 위로 짜올려주는 펌프가 약한 즉 근육이 약한 운동 부족인 분이라든가 예. 심지어는 변비가 심해서 화장실에서 힘을 막 쓰는 경우도 다리에 피가 쏠리니까 이런 것들도 하나의 정맥 유발 요인이 되겠고 예. 그다음에 뭐 질환으로는 간경화나 심장병 있는 분들은 정맥이 약하게 되는 경향이 좀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뭐 노화로 말미암아 혈관이 탄력이 늘어지고 하는 경우 또는 외상을 입어서 혈관이 다치는 경우에도 고장이 날 수가 있습니다. 저기 요인도 다양한 것처럼 이 종류 다양할 것 같아요. 하지정맥류. 예, 하지정맥류 종류는 뭐 간은혈관부터 큰혈관까지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증상도 여기서 함께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종류에 대해서 한번 저희 사진 네. 준비했는데 네. 사진 좀 볼까요? 예. 자, 이 구조에 대해서 제가 살펴본 거고요. 네, 종류. 자, 하지정맥류는 이제 먼저 간은혈관부터 본다 그러면 네. 여자분들 그 오분 부위에 이렇게 실핏줄들이 많이 서 계신 분들이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모세혈관 확장증 또는 이렇게 거미줄 모양으로 퍼졌다고 해서 거미양 정맥이라고 하는데 이런 한 1mm 이하 정도의 붉은색으로 보이는 피부 속에 피부 속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혈관으로 네. 간은혈관들이 있을 수 있겠고요. 그거보다 조금 굵어진 예, 보통 이제 뭐 저희가 전문용어는 세정맥 확대증이라고 얘기하는데 예. 마찬가지로 피부 속에 있는 한 2mm 내외 정도 혈관들이 늘어나는데 이런 경우는 빨간색보다는 네. 좀 뭐 검붉은색이나 보랏빛으로 보이게 됩니다. 네. 또 이제 그거보다 더 굵어진 혈관들 같은 경우 이제 여자분들이 제일 많이 나타나는 게 오금 부위에 퍼르스름한 혈관이 비쳐 보인다, 돋아난다 하는 경우인데요. 네. 1기, 2기, 3기 뭐 이런 식으로 나눌 수도 있겠죠? 네, 정맥류 보통 뭐 그 증상과 따라서 1기, 2기, 3기 나는데 지금 말씀드린 요 세 종 정도는 한 2기 정도까지, 2기 정도. 1기, 네. 2기 정도까지 속하는 상태가 되겠죠. 예. 요건 한 3mm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3mm. 통상적으로 혈관이 튀어나왔다고 하는 우둘두둘한 혈관들이 어이구. 보통 4mm, 5mm 이상 되는 경우를 보통 저희가 정맥류라고 얘기합니다. 네. 뭐 이런 정맥류 중에서 뭐 합병증이 동반됐느냐, 증상이나 다른 무엇이 동반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예. 3기, 4기, 5기 이런 식으로 증상을 좀 저거는 몇 나누게 학년쯤 되죠. 될까요? 기술로 따지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5학년 되나요? 학년으로 본다면요. 예, 뭐 거의 고학년 졸업반이라고 보셔야 되겠죠. 네. 예. 저도 어떻게 그냥 어떠셨을까? 예, 피부에 색소 변화도 와 있고 시커멓게 변해 있는 부분도 있고 일종의 네. 정맥류 말기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사진이죠. 그래서 정맥류. 통상적으로 이게 정맥류를 이제 가는 혈관서부터 쭉, 예, 쭉 이런 종합적으로 식으로, 할까? 예. 1기, 2기, 3기, 4기, 5기, 6기 정도 되는 예, 거. 가는 거 점차 굵어지는 거라든가 점점점 혈관이 이렇게 굵기더라고요. 나타났다. 네. 예. 저러다 썩기까지 하죠.
예, 정맥류 합병증이 피부 합병증이 가장 많이 오는데 그 중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정맥류 합병증으로 그 네. 피부가 괴사하는 경우까지 되는데요. 정맥류 합병증을 간단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증상하고 같이 나타날 수 있겠죠, 그러면? 네. 네, 그렇죠. 네. 정맥류 합병증 같은 경우 아까 그 혈관은 고인 피는 굳어버린다고 했던 것처럼 네. 예, 혈관이 굳어버린 혈관들이 피가 혈관을 막아버리면 혈관에 염증이 생겨서 이렇듯 뻘겋게 염증을 유발하게 돼가지고 예. 급한 치료를 요할 수도 있고요. 자, 이건 정맥류인데 가만 보면 부풀기보다 이렇게 꾹꾹 눌려 있는 듯이 보이는데 이 정맥류 안에 있는 혈관들이 다 굳었습니다. 네. 예, 굳어가지고 이렇게 꾹꾹 눌려서 흔히 얘기하는 피떡, 혈전을 형성하고 있는 상태고요. 예. 예, 정맥류가 있는 부위에 무섭겠다. 피부가 이렇게 변하면서 예. 정맥류성 습진이 생기고 피부가 헐어 들어갑니다. 네. 예, 이런 같은 경우는 피가 아래로 쏠리니까 밑에 예. 있는 모세혈관들이 터지면서 새카맣게 색도 침착이 돼가지고 네. 문신처럼 새카맣게 보이고 있는 경우도 피부 합병증으로 올 수 있고요. 예. 자, 보면은 다른 경우는 이제 두어간 정맥류는 붉어진 혈관은 별로 없는데 피부 색깔이 이렇게 자꾸 새카맣게 변해 들어갑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듯 정맥은 하수도니까 하수도가 순환이 안 되다 보니까 네. 피부에 이런 혈액순환 이상으로 피부 변색이 온다거나 더 심해지면 이런 식으로 피부가 죽어 들어가서 이렇게 썩어 들어가서 빵꾸가 납니다. 예. 예. 이런 경우 뭐 통상적인 그 궤양 치료로는 잘 낫지가 않아요. 근데 정맥류를 치료하게 되면 특별히 상처 치료 안 해줘도 저절로 낫게 되는 그런 상황을 보이고요. 네. 뭐 그 이전에 이렇게 정맥류 환자의 부분적으로 이렇게 피부가 이제 피부 경화라고 하는데 피부가 마치 코끼리 피부처럼 단단해진다거나 심지어는 네. 비누처럼 얇아지게도 되게 됩니다. 저러다 그 피떡이나 이렇게 혈관주사에다 심장이나 그럼 굉장히 위험하죠. 폐. 네, 생각보다 드물긴 참- 하지만 그런 경우가 가장 그 위험한 합병증이 되겠죠. 네. 하지만 치료해야 돼. 치료되니까. 네. 근데 증상들이 꼭 이렇게 울퉁불퉁한 그런 혈관들이 나오지 않아도 증상일 수 예, 있죠. 육안적으로 보이는 거는 표면적으로 도단한 혈관들이 하나의 증상이 될 수 있겠고요. 예. 그 외에 다른 그 본인이 느끼는 자각 증상으로는 일단 그 정맥류가 붉어진 부분에 혈관이 팽창되면서 통증을 느낀다거나 다리가 뻐근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고 예. 네. 가장 많이 느끼는 증상은 피가 쏠리니까 무겁다고 하는 다리가 붓고 저리고 이런 증상들도 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피부에 변화가 온다거나 피부염이 발생하기도 그런 자각 증상을 느끼기도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빨리 치료를 해야 할 텐데 하기 그러니까요. 전에 네, 예. 진단이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저희가 화면 준비했습니다. 어떻게 진단하는지. 네. 네, 요거는 그 환자분 다 똑같아요. 이건 환자분이 그 다리에 혈류 검사를 하는 건데요. 디지털 광혈류 검사하는 거로 과연 내 다리에 피가 얼마나 많이 몰리고 쏠리고 역류가 되는지 그거를 측정해보는 일종의 기계가 되겠습니다. 네. 선 같은 것들이 많이 네, 있어요. 환자분이 그 발목을 움직이면서 네. 다리의 피를 몸통으로 이렇게 짜 올려주고 그것이 다리로 피가 쏠리는지 안 쏠리는지를 체크를 해보는데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정상 범위보다 좀 떨어져 있는 경우를 보이고 있고요. 예. 이거는 그 하지정맥 네. 검사 과정에서 일단 스톱을 했네요. 예. 그래요. 자, 저런 모습들까지 저희가 이제 보고요. 저 모습 뭔가요, 또? 네, 그 하지정맥류 진단에 필수라는 그 혈관 초음파를 하는 과정인데요. 네. 다리 혈관 속에 그 숨어 있는 혈관을 초음파로 찾아서 저 지금 보시면 파랗고 예, 방금 파란 거는 정상적인 정맥 흐름이다가 거꾸로 빨간 부분이 피가 역류하는 피 새는 부분입니다. 아. 저 빨간 부분이 이제 밸브가 고장 나서 피가 역류하는 부분이고요. 네. 자, 이거는 수술하기 전에 배관이 막 터지고 막 겉에 튀고 숨어 이러네. 있는 혈관들 또는 네. 수술은 누워서 하니까 누우면 이 혈관이 안 들어가 버리거든요. 예. 수술 전에 사전에 마크를 해놓고 표시를 해놓고 어디에 이 녀석들이 지금 고장나 있나 지금 예, 막 줄기혈관이 어딘지 그 구조도 네. 미리 저희가 매핑이라고 합니다만 다시 말해서 다리에 지도를 좀 그려놓고 예. 그다음에 수술할 때는 그 지도를 따라서 수술을 하게 됩니다. 네. 그 지금 하지정맥류 치료 방법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네. 지금 뭐 이제 증상도 원인도 많고 그다음에 종류도 많습니다. 그에 따라서 맞춤형으로 이럴 때는 이런 치료, 이럴 때는 이런 치료. 네. 네, 그렇죠. 그 종류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적절한 치료 방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네, 설명해 주실까요? 예. 통상적으로 뭐 하지정맥류 치료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예. 요즘 뭐 여러분들이 가장 화면에 관심을 많이 나오시죠? 가지는 뭐 혈관 내 레이저 치료라든가 네. 그 외에 일종의 기구를 이용해서 정맥류를 걷어내는 광투시 정동형 정맥 적재술 같은 거. 예. 그다음에 흔히들 주사요법이라고 하시죠. 혈관에 주사를 놓는 혈관 경화요법. 예. 그다음에 뭐 부분적으로 늘어난 혈관을 이렇게 걷어내거나 절제해내는 국소적 정맥 절제술이라든가 과거의 방법이긴 하지만 그
뿌리부터 혈관의 근본적인 뿌리 부분부터 그거를 묶고 그 굵은 혈관을 걷어내는 즉 발고술이라고 하는데 그런 정맥 발고술이라고 하는 그건 옛날부터 많이 했었죠. 네. 네, 고전적인 방법입니다. 예. 그 외에 뭐 수술적인 방법 외에 가벼운 거는 압박 스타킹을 착용해서 늘어난 혈관을 좀 수축시켜 준다든가 하는 그런 방법들을 쓰고 있습니다. 네. 예. 이렇게 치료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네요. 그럼 하나씩 알아볼게요. 혈관 내 레이저 치료는 어떤 건가요? 요즘에 또 이게 인기거든요. 그렇죠. 예, 관심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그 혈관 내 레이저 치료라는 건 말 그대로 혈관 속에 그 레이저 광섬유를 집어넣어 가지고 그런 혈관들을 레이저로 이렇게 그 응고시켜서 쪼그라뜨리는 그런 방법을 혈관 내 레이저 치료라고 합니다. 그 방법을 간단히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면은요. 그럴까요? 네. 네. 자, 원래 그 정맥류가 밑에 정맥류가 돋아나게 되면은 예. 그 원인되는 줄기혈관이 허벅지 따라 이렇게 올라가는 소굴의 근육 속에 숨어 있어서 숨어 있는 줄기혈관이 있습니다. 네. 과거에는 아까 예. 뭐 이 부분을 절제를 하고 혈관을 걷어냈는데 예. 요즘은 예. 혈관 속에다가 약 한 600마이크로 정도 되는 광섬유를 이렇게 밀어넣게 되고요. 예. 속에서 레이저를 쏘게 되면 혈관이 혈관 속에 이렇게 레이저가 막 쏘아지는구나. 예, 네. 쪼그라들어서 굳어져가지고 네. 결국은 수술로 제거한 것과 똑같은 피의 역류의 흐름이 되는 혈관을 폐쇄시켜버리는 효과가 있게 됩니다. 저 폐쇄시키면 문제 없을까요? 혈관 하나 그 굵은 혈관 죽여버리면. 예, 고장난 혈관만 선택적으로 폐쇄를 시키기 때문에 다른 곳에 피가 도는 데는 지장 없이 고장난 것만 선택적으로 그거를 궁금하시는 분이 굉장히 그러게 많더라고요. 많아요. 그 혈관이 가다가 중간에 그 혈관이 고장난 걸 딱 막아버리면 이때 이쪽 밑에하고 위에는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근데 사이사이 있죠. 예, 아까 그 처음에 보셨던 그림처럼 혈관은 그 단적인 구조만 아니고 일종의 네트워크, 굉장히 병적. 그물막으로 그렇지. 여러 가지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그 혈관을 폐쇄시켜버리지 않으면 더 좋겠지만 네, 네. 문제가 되는 고장난 혈관이라 어쩔 수 없이 폐쇄를 시켜야 되고 반면 그 혈관은 폐쇄시키면서 혈액 흐름에는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게 네. 그게 하지정맥류 치료입니다. 사람 몸이 어떤 몸인데 절대자가 사람 몸 함부로만 그렇죠. 그래요. 자, 저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방송입니다. 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전화번호 031이고요. 031-781-2985번으로 전화 주시면 오늘 이 하주정맥류의 치료법에 네. 대해서 다양하게 준비했습니다. 다리에 뱀 달고 다니신 분, 지렁이 달고 다니시고 이 시간 전화 주시면요. 매끈한 다리로 그렇죠. 만들어드립니다. 예, 치마 입고 다니시고. 자, 지금 레이저 치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 네. 이게 지금 레이저가 의술에 도입되면서 장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그렇죠? 네, 네. 신기해지고. 예. 장점들이 어떤 게 있나요? 레이저 치료의 가장 큰 장점이라 그러면 일단 전에와 달리 마취라든가 예. 또는 그 수술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환자분이 좀 공포를 좀 덜을 수 있고 그러니까 네. 부분적인 국소 마취로 치료를 하기 때문에 전과 같은 전신 마취나 척추 마취 같은 게 필요 없을 수 있고요. 네. 또 수술 같은 경우는 째고 혈관을 걷어내고 해야 되니까 조직 손상이 심한데 혈관 내 레이저는 상대적으로 조직 손상이 좀 적습니다. 네. 그리고 뭐 여성분들이 좋아하시든 째고 하면 수술 자죽이나 이런 흉터가 생기는 거에 반면에 네. 미용적으로 흉터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 그다음에 수술 후에 조직 손상이 적은 만큼 빨리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고 바로 활성을 하고 있다는 네. 그것이 가장 큰 장점이 되겠죠. 그래요. 네. 저희가 사진 자료를 치료 전후 모습들을 준비했죠? 준비했거든요. 네. 보도록 할까요? 예,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 다리가 이런 다리인데 이런 다리를 비교하니까 여자분들 다리에 이런 식으로 혈관이 우둘두둘 튀어나와 있는 게 있는데 네. 생긴 거는 뒤쪽에 이렇게 혈관들이 튀어났지만 사실은 원인되는 줄기혈관이 이상이 생겨서 그 가지가 커진 겁니다. 예. 이런 경우 가지 치료보다는 원인되는 줄기혈관을 레이저로 치료를 하고 네. 그렇게 되면 가지 부분은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줄기를 아까 버튼 레이저로 치료하면서 가지를 네. 치료하게 되고요. 예. 예, 마찬가지로 바깥쪽으로 돌아나갔지만 뒤쪽 줄기와는 연관 없고 아까 보신 것처럼 앞쪽 줄과 연관 있는 부분이라서 앞쪽을 치료한 환자입니다. 레이저를 치료하고 나니까 저런 분들은 몇 기 정도 되나요? 예, 요거는 정맥류 2기 내지 3기 정도 됩니다. 깨끗해졌네. 그다음 볼까요? 예, 다리 종아리 보니 이렇게 혈관이 뽀뽀봉 작게 돋아 있는 네. 경우. 뽀뽀봉 났다 그러는데 재밌네 말씀하시고. 여기 울룩불룩 돋아 있는데요. 예. 이렇게 돋아 있는 혈관들을 과거에는 뭐 절제를 했지만 줄기되는 아까 말씀드린 원인 줄기를 레이저로 치료하고 나면 예. 이런 식으로 혈관이 줄어들고 치료가 되게 예, 됩니다. 마지막 사진이죠. 레이저를 치료된. 자, 이분은 이렇게 그 남자분이신가요? 예, 여자분입니다. 여자분이세요. 예, 여자분이고 사실은 그 타병원에 수술을 한번 하신 분인데요. 네. 예, 그 가지 혈관들만 걷어내다 보니까 속에 있는 줄기 혈관이 지금 허벅지에서 붙으면 이렇게 꼭 속에 자갈 들어있는 것처럼 우둘두둘 숨어 있습니다. 예. 초음파 검사를 해보니까 아유, 참. 줄기되는 혈관이 부분적으로 이렇게 많이 풍선처럼 늘어나도 돋아 나왔던 거였고 네. 과거에는 허벅지부터 째고 하는 발고술 같은 수술을 했지만 레이저를 사용하면 큰 흉터 없이 예. 속에 있는 줄기 혈관을 바로 잡아주고 가지까지 치료가 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감쪽같이
그 이쁜 다리 만들어주는 그 시술 방법을요, 시술법을 직접 저희가 화면에 담았습니다. 네, 한번 보실까요? 레이저 시술 장면을 같이 보실까요? 네. 자, 수술 장면인데요. 수술실에 모자 쓰고 마스크 쓰고 똑같아요. 네. 장갑도 이제 쓰고. 속에 숨어 있는 혈관을 저렇게 초음파로 확인하면서 그 안에 굵은 주사 바늘을 삽입을 하고요. 예. 그 주사 바늘을 따라서 600 마이크로 정도 되는 그 레이저를? 정도 무게 레이저 광섬유를 삽입을 해서 저 꽂았을 때 혈관에다가 피가 확 집어넣는 튀어나오지 않을까요? 그렇게 콱 튀진 않습니다. 예, 저 응거가 좀 돼 있어서. 아니, 응고가 아니고 저희가 다리를 높여서 압력으로 치솟지 않게끔 위치하고 사전에 잡고요. 자, 속에 숨어 있는 혈관 부분을 저렇게 따라서 저 빨갛게 보이는 게 레이저 그 가이드 램프인데요. 네. 자, 이건 초음파상에 혈관 속에 레이저가 들어가 있으면서 네. 레이저를 쏘게 되면 지금 하얗게 쏠 때마다 저런 흰 줄이 쫙쫙 생기는데요. 네. 저기 레이저를 쏘면서 혈관을 자극해줘갖고 응고시키고 있는 네. 장면입니다. 그러네. 뭔가 좀 이렇게 그 애들이 이렇게 딱딱하게 굳어지는 그런 느낌이 좀 드네. 네. 예. 레이저를 쏘고 있죠? 줄기 혈관을 예. 기시부부터 밑에 이상 있는 부분까지 그런 식으로 치료를 하게 되고요. 레이저를 쏘면서 혈관을 쪼그라뜨리는 치료를 합니다. 네. 네. 이렇게 치료법이 정말 다양합니다. 신기하다. 네. 보면서 핏줄 속을 다 들여다보면서. 네. 그리고 또 있죠. 광투시 전동형 말이 좀 정밀 쪽 어렵죠? 주술.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네. 그 광투시 빗으로 혈관을 비춰보면서 네. 이제 기계를 사용해서 숨어 있는 혈관들을 걷어낸다는 그런 예. 시술법이 되겠는데요. 어떤 장면인지 잠깐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그럴까요? 하겠습니다. 예. 예, 광투시 정동형 정맥 절제술을 그림으로 간단히 도시한 일러스트레이션인데요. 예. 속에 숨어 있는 이런 정맥들이 서 있을 때는 우두두두 나오지만 누우면 들어가서 잘 안 보입니다. 그럼 서 과거에는 있을 때 그림 그리셨군요. 예, 과거에는 수술이란 걸 누워서 하니까 예. 그 혈관들을 다 걷어내지 못하고 놓치는 경우가 많아서 재발률도 높고 예, 예. 했는데 네. 이 수술법 같은 경우에는 한쪽에서 약 한 3 내지 5mm 정도의 구멍에 빛이 나는 내시경을 투입해서 속에서 빛을 비추면 혈관이 이런 식으로 비쳐 보이죠. 그러면 반대쪽으로 들어간 기계가 혈관만 이렇게 선택적으로 고장난 정맥 혈관만 선택적으로 ఘ아먹게 됩니다. 예. 그래서 갉아먹어요? 네, 말 그대로 갉아먹어요. 이렇게 갉으면서 빨아들이는 거예요? 예, 그렇죠. 흡입을 하면서 석션. 예, 그러니까 그 혈관을 이렇게 기계가 갉으면서 빨아들이게 되는 거죠. 예. 그 저기 그 옛날에 그 채석장 가면 돌 있잖아요. 그걸 막 깨면서. 깨가지고 촥 빨아들이는 거 있어요. 네. 그런 원리하고 그럼 지방흡입하고 비슷하겠네요. 예, 지방흡입과 그래요. 논리는 같은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구 좀 네. 차이만 좀 있을 뿐이고. 아까 레이저는 레이저를 써가지고 응고시켜서 죽여버리는 것이고, 네. 그다음에 이거는 그 문제가 있는 혈관을 예, 고장난 혈관을 말 그대로 물리적으로 제거를 하는 게 되죠. 잘라가지고 분해해갖고 쫙 빨아들이는. 예, 그 자체가 그런 그것만 거군요. 뭐 예. 갉아먹는다고 보시면 되겠죠. 말씀 들은 거를 또 저희가 화면을 화면을 좀, 네, 보겠죠.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네, 수술한 장면인데요. 광투시를 하기 위해서 이제 마취 일단 하겠죠, 그래도. 예, 마취는 되어 있습니다. 환자분 다리만 마취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수술한 동안 저희가 살짝 재워드리고 피하 부분, 즉 피부 밑에 피하층으로 저렇게 혈관이 있는 예, 것을. 내시경이 들어가서 빛을 비추면 속에 숨어 있는 정맥들이 저렇게 꺼멓게 비쳐 보입니다. 네. 그럼 어느 부분에 짱못하게 숨지 못하겠네요. 예, 어느 부분에 정맥류가 있고 어디랑 어떻게 연결되는지 직접 확인하는데요. 네. 제가 아까 갉아먹는다는 표현을 드렸는데 저렇게 혈관들이나 부분을 기계가 돌아가면서 빨아들여갖고 저런 식으로 문제가 있는 갉아먹게 됩니다. 혈관들을 저렇게 예. 갉아가지고. 그러니까 야곱야곱 갉아먹기 때문에 조직성 상없이 고장난 혈관만 선택적으로 저렇게 싹 빼내게 되는 겁니다. 예. 예. 자, 요건 수술 장면인데요. 네. 꺼멓게 비쳐 보이는 혈관을 저 까만 그 기구가 왔다 갔다 하면서 까만 혈관이 수술하게 되면 없어지게 됩니다. 저런 네, 식으로 네. 혈관만 살짝 고장난 혈관만 저런 식으로 제거를 하게 되는 거고요. 예. 저게 다 비쳐 보이니까요. 예, 직접 보면서 하니까 네. 놓치지 않고 다 잡아낼 수가 있죠. 도망갈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요. 꼼짝 마라. 내가 간다. 자, 수술하고 나면 이중 후에? 겉으로는 멀쩡합니다. 다 예. 피부 속에서 이어졌으니까 기계에 들어간 5mm 정도의 자리는 구멍만 몇 개, 꼬매주고. 예, 작은 명만. 요즘은 뭐 꼬매지도 않고 봉합 테이프라는 걸 붙여놓으면 예. 나중에 실밥 복구 흉도 안 하시고, 되죠? 예, 뭐 한 5mm 정도 되는 상처, 대위가 주름 속에 숨겨놓으면 나중에 별로 크게 눈에 띄지도 않습니다. 그럼 보통 한 뭐 4호기 뭐 이런 좀 심한 경우에 하는 건가요? 저 광투시 정맥절제술을 사용하는 경우는 통상적인 거 이렇게 굵게 많이 부풀은 혈관이라든가 한두 가닥 가늘게 있다기보다는 예. 심한 경우는 군데군데 이렇게 혈관들이 많이 뭉쳐가지고 꼭 포도알처럼
바글바글 뭉치는 혈관들이 있습니다. 네. 그걸 뭐 과거적인 수술 방법으로 째면 피부를 많이 째야 되는데 네. 마치 지하철 공사하듯이 속에서 공사가 다 이루어지니까 지하철 공사. 예, 겉에는 상처가 많이 없게 되는 거죠. 저희 하지정명 지하철 공사법이라 이런 거 좀 시간입니다. 바꿨으면 좋겠어요. 예. 자, 저희 여러분과 함께하는 방송입니다. 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전화번호 031이고요. 네. 031-781-2985번입니다. 네. 자, 031-781-2985번입니다. 전화 연결돼 있다고 하죠? 자, 종아리 예쁘게 네, 원하시는 깨끗하게 하는 방법.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상담을 받으려고 전화드렸거든요. 네. 예, 잘하셨어요. 자, 종아리에 뱀, 용, 그다음 지렁이 이렇게 달고 다니시는 분들. 예. 그럼 나도 큰 병생 된대요. 예. 네. 여쭤보시죠. 예. 저희 엄마가요, 매일 서서 일하는 식품 공장에서 지금 5년째 근무 중이신데요. 예. 어머니 다리에 붉은 모세혈관이 한 3, 4cm 정도 보이거든요. 예. 푸른 혈관도 보이는데요. 네. 어머니 피부가 그냥 하얘서서 저희는 그냥 그런 것 같아가지고 그냥 지나갔는데, 신문을 보니까 하지정맥류에 대한 글을 보고, 네. 이게 병일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에 상담을 드리는 거거든요. 예. 네, 엄마가 다리가 부으시고 붓기도 잘 안 빠지시고요. 네. 매일 서서 일을 하다 보시니까 더 피곤하다고 힘들어하세요. 예. 그리고 붉은 모세혈관도 보이다가 또 안 보이다가 혹시 정맥류 초기 증상인가 해서요. 예. 자. 참고로 푸른 혈관은 피부에 도출되어 만져지지는 않거든요. 네. 근데 눈으로 혈관이 뚜렷하게 보이는 정도예요. 그래서 모세혈관도 보이는 거 네. 같고요. 네. 그래서 자, 저희가 워낙 또 네. 자세하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일단 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말씀을 듣고요. 네. TV 보시고 계시면 나도 답을 좀 드릴 건데, 자, 그 TV 계속 보시고 계시면 답이 한번 나올 겁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말씀해 줄게. 예, 지금 환자분이 말씀하신 그런 그 증상이라 그러면 어머님이 호소하시는 증상은 아까 말씀드린 하지정맥류의 그 무거운 다리가 무겁다거나 네. 쥐가 잘 나거나 뭉치는 전형적인 하지정맥류 증상과 유사하고요. 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피혈관들이 보이는데 보였다 안 보였다 하는 거는 아마 환자분의 그 체위라든가에 따라 차이가 좀 있을 겁니다. 다시 말해서 늘어나고 고장난 혈관에 피가 몰려 들어가 쏠리게 되면 혈관이 빨갛게 선명하게 보일 거고 예. 체위 변동이라든가 또는 그쪽에 힘이 들쏠리게 돼서 혈관이 빠져나오면 안 보이게 되는 경우가 되는데 네. 원래 정상적으로 그런 빨간 혈관이 보이면 안 되는데 보였다 안 보였다 한다는 자체가 이미 하나의 그 모세혈관 확장증 같은 혈관이 고장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광투시 전동형 정맥 척출술의 특징이 있다면? 예, 광투시 정맥 절제술의 특징은 일단은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적은 상처로 예. 모여 있는 그 많은 정맥을 적은 상처로 예. 조직 손상 별로 없이 그러니까 혈관만 이렇게 살짝 직접 보면서 걷어내니까 예. 선택적으로 빼낼 수 예, 있다. 선택적으로 네. 빼내기 때문에 예. 그 조직 손상을 가능 적게 하고 혈관을 걷어낼 수 있다는 그런 것이 장점이 되겠고요. 완전 또 제거를 해보니까 재발이 거의 재발. 없다니. 예, 재발률도 적습니다. 없으니까. 뭐 있어야 재발이 되지. 네. 예. 완전히 다 걷어내니까 상대적으로 재발률이 아주 낮습니다. 네. 시술 결과 확인해 볼까요? 확인해 볼까요? 예. 자, 그 환자분 수술하기 전 다리 사진과 전후 사진인데요. 네. 예, 이런 식으로 많이 뭉쳐있던 혈관들을 여기 뭐 살짝 표가 잠깐 나긴 합니다만 몇 개의 기계가 들어갔던 네. 한 5mm 정도의 구멍으로 시간이 지나면 또 한꺼번에 다 저것도 걷어내- 없어지죠? 예, 저 작은 상처는 요번 지금 수술하고 약 한 달 정도 뒤인데요. 네. 예, 수개월 지나고 나면 남자분이시죠? 예, 남자분입니다. 남자분들 저런 목욕탕에 못 오셔. 내가 그거 알아. 네, 또 있죠. 또 볼까요? 예, 마찬가지로요. 네. 이런 식으로 굉장히 굵게 불룩불룩 붉어져 있는 것을 작은 기계 들어갔던 작은 상처로 그 혈관을 전부 다 걷어내고 한 달 예. 정도 후에 다리가 많이 회복된 상태고요. 네. 네. 자, 종아리 뒤쪽으로 이렇게 불룩불룩 두드러진 분들도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분은 허벅지 위에서부터 이렇게 나왔는데 네. 같은 논리로 이런 정도의 상처로 기계를 다 늘어난 정맥 혈관들을 다 깔끔하네, 걷어내는 종아리가. 이쁘네, 그냥. 네. 아니면 여자분 같은 경우 허벅지 네. 위쪽에만 이렇게 부분적으로 모여 있는 분들도 있어요. 있거든요. 밑에는 자잘한 것들이지만 네. 이런 경우 과거는 많이 수술자 쪽이 크게 많이 쨌지만 네. 기계를 네. 사용하면 작은 상처로 다 걷어내고 바로 활동이 자, 가능합니다. 마지막 사진이죠. 요거. 나이 드신 분 같은 경우는 네. 줄기로 굵은 혈관부터 굉장히 많이 뭉쳐 있는데 예전에 이거 수술하면은 그냥 통상적인 과거 절제술을 하게 되는 경우 상처도 많고 조직 손상이 심해서 입원도 하셔야 되지만 네. 광투시 정맥 절제술은 이런 식으로 아까 보신 것처럼 혈관만 선택적으로 걷어내니까 네. 네. 그만큼 회복도 빠르고 이분 같은 경우도 수술하시고 그날 바로 걸어서 귀가가 가능합니다. 자, 비교적 신기하네요. 수술법들이 예, 굉장히 간편하고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쏙 빼버리니까 뭐 그다음 재발이 어떻게 돼? 네. 또 있죠. 혈관 경화요법.
간단한 것 같은데. 예, 네. 여자분들이 가장 많이 관심을 가지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그렇죠. 마술 같은 거 같아요. 네. 혈관 경화요법이라는 거는 그 혈관 안에 경화제라는 특수한 약물을 주입해 가지고 문제가 되는 혈관을 치료하는 것을 혈관 경화요법이라고 합니다. 그 혈관 경화요법 저는 이미 봐서 좀 아는데 네. 주사 딱 놓으면요 혈관이 샥 없어요. 없어졌어요? 마술 같아. 보도록 할까요? 네. 함께 하시죠. 자, 망상적으로 이제부터 여자분들 파르스름한 마술이- 혈관이 비치고 있는데요. 마술이 시작됩니다. 수리수리 마술이. 주사약이 들어가면 저런 식으로 피를 밀어내고 혈관이 하얗게 사라지게 되죠. 여자분들 흔히 보는 모세혈관들 같은 경우도 네. 가는 주사바늘 이용해서 약을 투입하면 네. 저런 빨간 혈관들이 코끝에 저렇게 빨간 코 그런 것도 될까요? 그 혈관 같은 경우는 보통 주사요법보다는요. 예. 보통 미용 레이저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네. 주사 놓는 게 되다 보니까 그런 너무 가는 혈관은 예. 오히려 좀 곤란한 면이 있죠. 지금 마술에 우리가 이제 항상 맛을 보고 나면 신기하다 그러지만 나중에 네. 저거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러게요. 비밀이 뭐야? 그러거든요. 궁금하죠? 예, 이거 원리가 어떻습니까? 이렇게 핏줄이 쫙 없어지는데. 예, 경화제라는 특수 약물을 혈관 내에 주사를 하게 되면 네. 그 약물이 혈관 내벽에 화학적 변화를 일으켜서 혈관이 굳어지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삭아서 없어지게 되는 그런 이론적 근거하에 치료를 하게 되는 게 혈관 경화요법입니다. 그럼 아무래도 주사요법이니까 좀 정도가 심하지 않을 때 가능한가요? 경화라는 게 네. 경자, 가벼울 경자 뭐 이런 것 같아요. 야, 그건 아니고 굳어지게 만든다는 얘기인데요. 예, 아니, 사실 저는 이게 알고 있었는데 처음에 경화라 그래서 저는 그건 줄 알았어요. 예. 그 혈관 경화요법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린 주사약을 이용해서 혈관을 굳히는 것이기 때문에 지나치게 굵은 혈관이라든가 또는 주사약 자체가 액체니까 네. 혈류가 빠른 피가 많이 지나가고 굵은 혈관 같은 경우는 잘 안 찢어지겠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가는 정맥류에 많이 사용하게 되고 예. 특히 피부 얕은 곳에 있는 아까 같은 모세혈관 같은 경우는 수술과 같은 그런 그 물리적인 요법으로 치료하면 피부가 상하게 되고 피부가 손상을 입으니까 그런 그 얕게 위치하고 가는 혈관들한테 주로 사용하는 게 혈관 경화요법입니다. 네. 혈관경화요법으로 좋아지신 사진 준비했습니다. 네, 함께 보시죠. 네. 사진상에 좀 혈관이 파르스름한 혈관들이 종아리에 예. 이렇게 두들두들 돋아나 있는 심하지 않은 거라서 티가 잘 안 나는데 그래도 얼룩덜룩한 자세히 것처럼 보면요 나타나죠. 뽀예요. 네. 식으로 네. 이렇게 도돌도돌 돋아 있는데요. 주사요법 즉 혈관 경화요법을 치료하고 나면 네. 상처나 흉 없이 네. 그런 혈관들이 다 줄어든 걸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볼까요? 이런 식으로 그 얕은 혈관들이 심하게 늘어나는 게 이렇게 두들두들 돋아나죠. 이렇게 예. 돋아나는 경우. 이건 피부 속에 있는 혈관이라 수술적인 치료는 힘들고요. 경화요법을 이용하면 상처 없이 혈관만 이렇게 수에 삭아서 없어지게 되는 네. 그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자분들 심한 부분들은 양다리 이런 식으로 검은 줄들이 한마디로 쫙쫙 씁니다. 전부 다 네. 혈관들이 늘어난 건데 치료하고 나면 이런 검은 혈관들이 다 삭아서 사라져 없어지게 되는 그런 치료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주로 이제 그 얕은 혈관들이 오금 부위에 많이 나타나는데 네네. 이런 것은 굉장히 뭉쳐 있고 예. 허벅지 위에까지 치고 올라가듯 시커멓게 양다리가 다 있으신데 치료하고 예. 나면 그런 그 혈관들이 없어지고 혈관이 있던 자리에 약간 색소 침착이 남아 있는데 이 또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옅어져서 없어지게 됩니다. 네. 네, 두 장 더 있죠? 네. 예, 여자분들 다리 허벅지 위쪽 바깥쪽에도 많이들 나타나시죠. 예.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경화요법을 사용하게 되면 이렇게 그 진하게 까맣게 비쳐 보이던 혈관들은 사라지고 혈관이 없어진 자리에 울긋불긋한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사라지게 됩니다. 예, 자, 마지막 사진. 무릎 옆에 이런 식으로 그 실핏줄이 늘어나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요. 네. 마찬가지로 이런 것도 치료를 하고 나면 한 두세 달 뒤면은 그 혈관이 다 삭아서 없어지게 되고 미용적으로 깨끗한 다리를 이제 가질 수 있게 되죠. 저렇게 되려면 경화요법에 주사 놓으면 없어지지만 그 완전히 이렇게 예뻐지는 기간은 얼마나 걸려요? 통상적으로 이제 뭐 정도라든가 네. 사람의 체질에 따라 좀 차이가 있겠지만 보통 저희가 외관상 다리가 깨끗해지려면 약 3 내지 6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 평생 그런 게 그 정도에 또 없어지면 괜찮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까도 예. 말씀드린 혈관이 그 삭아서 없어질 시간은 어느 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네. 그 3 내지 6개월 정도는 완전히 그 깨끗해지려면 그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보시면 예. 돼요. 이거 상관없는 얘기인데 네. 우리 오금이 저린다 그러잖아요. 네네. 그 왜 무섭거나 좀 뭐 그 문제 있으면 오금이 저린다는 얘기를 하죠. 글쎄요. 또 뭐 잘 모르지만 네. 대답 안 하죠? 예. 자, 이제 너무 이제 양이 많아가지고 참 오늘 말씀드릴 게 많아서 네, 막 빨리 너무 가다 보니까. 숨가쁘게 달려가지고 제가 좀 잠깐 쉬시라고
쓸데없는 얘기했습니다. 네. 오금을 왜 저릴까? 이 퀴즈 한번 내볼까요? 글쎄요. 네. 엽서 보내주신 분은요. 정답하시는 분은 저희가 전화주시기 소정의 바랍니다. 상품을 한번 나름대로 교과서라도 네. 준비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 하지정맥 치료법과 안에 또 이제 국소적 정맥 절제술 뭐 이게 있죠? 네. 그림을 보면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국소적 정맥 절제를 말 그대로 부분적으로 네. 정맥류를 이렇게 제거한다는 거죠. 예. 피부 부분에 이렇게 절개창을 넣고 혈관을 끄집어 빼서 잘라내는 방법인데요. 뭐 통상적으로 모여있는 정맥을 많이 잘라내는 방법인데 전형적인 방법인데요. 네. 요즘은 이거보다 흉터를 더 적게 하기 위해서 네. 예, 이런 식으로 그 혈관들이 이렇게 뭉쳐 있을 때 혈관을 그 부분적으로 걷어내는 그런 경우에 예. 국토절제술을 사용하게 됩니다. 네. 자, 그래 저런 사진들이 보였고요. 네, 그래서 시술 과정을 또 저희가 준비했죠. 그래요. 네, 예. 함께 보시죠. 네, 화면에 나오죠? 예, 지금 자. 고리를 이용해서 예, 국소절제술 중에 네. 속에 숨어 있는 혈관을 작은 그 한 3mm 정도 되는 상처로 고리를 이용해서 혈관을 이렇게 뽑아 빼가지고 빼내게 됩니다. 우리가 내복에 그 검지 끊어지면 그 조그만 구멍 내가지고 뭐 이렇게 고리 같은 걸 빼내듯이. 예. 참 얘도 적절하죠. 그런 식으로 자. 혈관을 빼내서 필요한 혈관들을 저희가 저렇게 그 정맥 혈관을 빼내서 네. 부분적으로 절제를 하게 되는 거죠. 절제해주면 그쪽 다른 쪽 성환 쪽 붙어있는 성환 핏줄을 해서 피들이 막 이렇게 나오지 뿜어져 나오지 지금 않을까요? 보시는 것처럼 뭐 네. 정맥류 수술에 어떤 혈관 수술에 출혈이 많을 것 같은데 네, 네. 사전에 지혈시킬 부분이라든가 피 나지 않게 혈관을 다 막을 부분은 막고 잡고 하기 때문에 예. 네. 뭐 피나는 정도는 거의 많이 나지 않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보통 어떤 종류일 때 이 수술을 받게 되나요? 예, 그 정맥류가 부분적으로 이렇게 그 모여 있는 경우, 그러니까 네. 범위가 좁은 정맥류라든가 또는 속 줄기혈관은 고장 나지 않고 가지혈관만 고장 나서 말 그대로 가지치기만 하면 되는 그런 정맥류인 경우에는 그런 혈관들만 걷어내는 그런 그 국소절제술로 정맥류를 치료하게 됩니다. 네, 예. 오늘 이렇게 다양한 방법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전화번호 031이고요. 031-781-2985번으로 지금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화 있다 그러요? 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하시죠? 예, 제가요. 네. 한 몇 년 전부터 좀 다리가 좀 많이 부었거든요. 네. 그리고 아, 그래요? 예, 자고 있으면은 갑자기 이렇게 자다가 예. 종아리에 뭐 알이 베기는 것처럼 톡해지고 이런 적도 몇 번 있는데요. 예. 그것 때문에 어쨌든 지금은 그렇게 그런 건 아닌데 예. 제가 왼쪽 다리랑 오른쪽 다리에 그 종아리랑 허벅지에 네. 이렇게 핏줄이 많이 튀어나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요즘에는 좀 걸을 때 좀 많이 땡기더라고요. 그리고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셨나요? 예, 30대 후반이거든요. 몸무게는 어떻게 되시는지요? 뭐 그냥 좀 나가는데요. 예. 좀 그 찌신 모양이야. 네. 그래요. 그죠? 결혼 안 하셨죠? 예, 해서 나는 애도 있어요. 네. 애도 있고. 그러니까 애가 있을 때 조금 우리 아줌마도 쪘잖아요. 근데 몸무게 얘기는 못 하시는 것 같아요. 몸무게 상관 있으시죠? 네. 체중이 이 시간에 몸무게 많이 좀 나가시는 받치시면 분이 좋을 텐데. 문제가 있죠. 네, 반복이 계속 되셨던 것 같아요. 자, 그 정도면 충분히 저희가 알아듣겠고요. 저희 TV를 보고 계시면 답을 한번 드릴 겁니다. 예. 네, 몸무게 좀 빼세요. 예, 고맙습니다. 네. 어떤가요? 예, 본인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다리에 알이 베기듯이 저린다는 게 일종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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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말씀하세요. 네. 예. 그 환자 지금 전화 거신 분이 그 혈관이 튀어나와 있으면 다리에 쥐가 나고 저리고 알이 베기는 현상은 일종의 정맥류의 특징적인 증상 중에 하나고요. 예. 체중이 많이 나가시게 되면 암만 해도 다리에 쏠린 압력이 많으니까 네. 아까 말씀했듯 비만도 하나의 혈기 원인이 됩니다. 네. 치료가 될 수 있죠? 예, 뭐 이분을 맞춤형 치료하신다면? 지금 일단 뭐 여성분이니까 네. 환자분이 지금 굵은 혈관이 제법 튀어나와 있다는 거로 봐서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일종의 그 수술적 요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 속에 그런 정도의 굵다 그러면 줄기혈관이 고장 났을 테니까 네. 일단은 뭐 좀 정확한 검사를 해봐서 거기에 맞는 맞춤 치료를 해드릴 수는 네, 있습니다. 깨끗하게 다 될 수 있죠? 예. 네, 또 있는 게 저희가 많이 준비했어요. 네, 사진 자료. 네, 네, 많이. 공의 결찰 및 정맥 벌것을. 네, 그 전에 이런 것들도 있고, 그 잠깐 전에 아까 사진을 못 본 사진도 남겨볼까요? 있죠. 예, 네, 보도록 그 할까요? 아까 예. 국소절제술 환자들 중에 대한 사진을 몇 개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하셨던 분과 유사하게 이렇게 부분적으로 혈관이 있는 경우에 요것만 부분적으로 수술을 해내고 나서 절제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네. 조금 이런 식으로 아까처럼 뭉치지 않고 가닥가닥 혈관들이 남아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저희가 이제 그 정맥 지도를 그린 건데요. 네. 줄기로부터 혈관을 차단시키고 그 고장난 혈관들을 조금씩 그 미세한 결계를 이용해서 혈관을 말 그대로 걷어내고 절제를 하게 됩니다. 예. 자, 간혹 보면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지렁시름 꾸불꾸불 혈관이 나온 게 이렇게 볼록볼록 돋아나 보인다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네. 사실은 속에 혈관이 이런 식으로 커져 있는데 부푸른 정도에 따라서 외관상으로는 볼록볼록 보이기만 하기도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런 작은 것도 부분적으로 이렇게 작은 상처로 혈관을 걷어내고 나면 그런 볼록볼록한 부분들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자, 이제 이런 것들 저희가 중요한 어떤 뜻은 다 알아봤고요. 또 몇 가지가 좀 남았는데, 이제 고위 결찰 및 정맥 발거술 이런 것도 준비했어요. 네. 뭐 이렇게 어려워요. 어려워요. 아, 요즘 쉽게 좀 의학 용어가 대부분 한자를 좀 많이 쓰다 예. 보니까 고위 결찰 및 정맥 다 발. 풀어주시죠. 예, 그 이름이 왜 나온 유래인지 그림을 보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자, 유래부터. 예, 우리 다리의 정맥혈관은 사실은 몸통 심장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요. 예. 다리 이제 허벅지 위에서부터 다리 아래로 내려오죠. 그러니까 네. 위쪽, 즉 고위는 결찰 묶어버리고 안에 있는 혈관을 이제 발것을 걷어낸다는 얘기인데요. 네. 고위는 뭐 발것을 위에 있는 것은 건 결찰 묶어버리고 묶고. 밑 그리고 근데 밑을 잘못 쓴 것 같아 지금. 그리고 결찰 그리고 정맥 발거술 제거한다. 예. 정맥을. 자, 이 발거술이라는 용칭은 무슨 얘기냐면은요, 간혹 겪어보셨겠지만, 땀이 좀 났을 때 바지나 양복 상의를 벗다 보면은 소매가 이렇게 안으로 말려 들어오면서 쭉 딸려오는 경우를 겪어보셨을 겁니다. 예, 그런 식으로. 저는 매일 혼나 양말 벗을 때도 그렇게 벗어서 예. 집에 있는 집사람이 그 제발 좀 이거 그 똑바로 좀 하지. 냄새나는 걸 내가 또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맨날 좀 야단 맞지. 예, 그림을 다시 좀 보시면서 네. 설명드릴게요. 그런 식으로 혈관을 걷어내는 방법 중에 일종인데요. 혈관 안으로 특수한 그 기구를 삽입해서 혈관을 말 그대로 이렇게 뒤집어서 쭉 뽑아냅니다. 네. 뽑아내면 굳이 군데군데 자르지 않고 굵은 혈관을 위에서 아래로 쭉 뽑아내는 방법, 이거를 발거술이라고 하는데 그런 방법으로 그 줄기 혈관을 겉으로 걷어내는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네. 네. 그 줄기 혈관을 걷어낸다 하면 좀 수술이 커지거나 하지 않을까요? 네. 예, 이 줄기혈관이라고 하는 것들은 대부분 근육 속에 위치하거나 네. 근육 바로 위에 위치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걷어내게 되면 암만 해도 그 조직 손상도 좀 있고 출혈이라든가 또는 그 통증도 좀 유발하게 되기 때문에 네. 마취를 필요로 하게 되죠. 네. 자, 이제 모든 현재까지 중요한 수술법들은 네, 저희가 다 수술. 알아봤고, 근데 이렇게 됐을 때 꼭 신어야 될 게 있대요. 또 보조적으로 또 이렇게 도움을 좀 줄 수 압박 있고. 스타킹을 딱 신어줘야, 예? 네. 그게 좀 예쁘게 된 냄새. 예, 정맥류 환자분들은 치료나 수술을 하시고 나서 압박 스타킹 착용은 일종의 필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치 그 뼈 다치신 분들이 뼈 맞추거나 수술하면 기부스 하듯이 네. 압박 스타킹을 착용을 해주는 게 좋은데요. 네. 과거에는 붕대를 감았지만 요즘은 압박 스타킹이 개발돼서 압박 스타킹을 착용합니다. 네. 네. 그 사진도 좀 저희가 준비했죠. 네. 예, 아, 이뻐라. 네. 압박 스타킹, 일반적인 스타킹과 달리 정맥류 치료용 압박 스타킹은 큰 특징이 있는데요. 네. 다리를 조여주긴 조여주되 겉에 늘어난 혈관만 조여주고 속에 피의 그 흐름엔 지장을 예. 주지 않으면서 네. 특별하게 설계가 돼가지고 제가 아까 정맥류 환자는 다리 피가 아래로 쏠린다고 했는데 네. 반대로 압박 스타킹은 아래는 많이 조여주고 네. 위로 올라갈수록 압박 정도를 줄여서 오히려 밑으로 쏠린 피를 깔때기 모양으로 밑에서 위로 짜 올려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혈액순환도 촉진시켜주고 다리의 그 늘어난 혈관을 어느 정도 압박시켜주기 때문에 예. 정맥류 환자들한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스타킹이라고 보면 되겠죠. 이제 이 시술이 예. 한 번 하는 경우도 있고 좀 여러 번 하는 경우도 있나요? 어떤가요? 예, 정도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네. 통상적인 그 수술적인 방법, 즉 물리적으로 혈관을 제거하는 것은 대부분 한 번 정도의 치료가 끝날 수 있는데 네. 예. 경화요법 같은 경우에는 그 뭐 한 번에 바로 다 없어지지 않고 혈관 하나하나를 다 수작업으로 잡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보통 뭐 2, 3회 정도, 많게는 4회 치료를 하게 되죠. 네. 참, 우리 황영 씨가 다리가 이뻐요, 여러분. 이 시간에 보면 아까 다리 이렇게. 근데 그런 이쁜 다리가 막 그냥. 울릉불릉 되면서 이렇게 좀 속상하겠죠? 네. 근데 좀 예방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좀 시간이- 예방법 우리가 들으면서 이 시간에 네. 마무리 좀 해볼까요? 네. 네, 정맥류를 예방하시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다리에 피가 쏠리는 활동이나 행동 등을 피해 주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 장시간 가만히 서 있기만 하신다거나 또는 가만히 앉아만 있는 경우에는 다리에 피가 쏠리게 되겠죠. 네. 또 허벅지나 골반 부분이 지나치게 조이는 콜셋이나 진바지 같은 경우도 예. 윗부분을 막아주니까 아래 피가
몸통으로 올라가는 걸 막아줘서 혈관을 부풀게. 헐렁헐렁 바지, 헐렁한 치마 입는 게 더 이쁜 거야, 건강에도. 예. 그다음에 이제 뭐 규칙적인 운동으로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주고 다리나 종아리 근육을 강화시켜주게 되면 혈관의 탄력성도 좋아질 거고요. 예. 그다음에 뭐 다리를 자주 다치거나 외상을 입게 되면 혈관이 다칠 테니까 가능한 한 혈관 외상을 외상을 좀 피해 주셔야 되겠죠. 예. 여자분들 간혹 다리 그 날씬해지려고 맥주병으로 다리 미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걸 잘못하면 정맥류 생기기 아주 딱 자, 좋습니다. 허경 씨 그러지 마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외에도 무슨 뭐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올려라, 그 다음에 적정한 체중을 유지해, 변비 예방, 뭐 이런 것들인데, 참 오늘 여러 가지 정보를 그냥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네. 예, 정보를 많이 주신 우리 그 함액외과의 장성호 원장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냥 이렇게 다리가 좀 약간 팔알뿐이다. 이게 정맥류인지 모르셨던 분들 오늘 이렇게 여러 가지 정보를 좀 드렸습니다. 모르고 그냥 살치다 보면요. 네. 아주 큰 질병 걸린다는 거. 이렇게 알고 빨리 치료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네. 큰 병 걸리지 않게 정보를 좀 꼭 캐치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전화세 필미 닥터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